금융위원회가 코인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누는 규제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 중 증권형 코인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입니다. 빗썸 메타가 선보일 NFT 거래 플랫폼이 나올 전망입니다. 빗썸 메타는 특허청에 네모월드라는 명칭의 상표 6건을 출원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헤지펀드 3에로 캐피털이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3에로 캐피털은 테라와 루나에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온라인 증권거래 플랫폼 로빈후드 인수를 추진 중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 내부 심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 해커 단체 어나니머스가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어나니머스는 유튜브를 통해 권 대표의 범죄 행위를 드러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투자자 99.96%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출시를 희망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중 의견은 미 SEC가 결정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 심사를 위해 사용될 전망입니다. 코인을 왜 그냥 사? 정보 보고 사야지. 이거 끝까지 봐. 딱 10분이면 돼. 코인 뉴스 하면 어디?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코인 정보를 찾다. 안녕하세요. 6월 29일 수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살인적인 물가 상승으로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면서 암호화폐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가라앉은 실물 경제 탓에 위험 자산인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심리도 완전히 꺾였는데요. 특히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당분간은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이 코인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서 이중 증권형 코인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 자본시장관은 이 코인의 증권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과제이기도 한 만큼 금융당국에서 증권형 코인에 대한 규율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증권형 코인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면 증권성이 판별된 코인은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취급할 수 없는데요. 대부분의 코인은 증권형으로 분류될 것으로 전망돼서 업계 파장도 함께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증권형 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는 5%에서 10%에 불과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자회사 빗썸 메타가 선보일 NFT 거래 플랫폼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빗썸 메타는 특허청에 네모월드라는 명칭의 상표 6건을 출원했는데요. 상표 지정 상품으로는 NFT 발행과 거래, 판매, 관리 및 검증을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NFT 발행과 거래, 판매, 관리 및 검증을 위한 플랫폼의 제공업 등으로 등록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업은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 출시를 앞두고 사전 작업으로 상표를 출원하는데요. 빗썸 메타가 선보일 NFT 플랫폼의 명칭이 네모월드로 정해진 만큼 가능성이 유력해 보입니다. 빗썸은 새로운 먹거리로 메타버스와 NFT를 낙점하고 관련 사업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빗썸 메타는 메타버스와 NFT를 연결할 소셜형 플랫폼도 연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테라와 루나에 불린 암호화폐 전문 헤지펀드 3에로 캐피털이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이 암호화폐 중개업체 보이저 디지털은 이 3에로 캐피털이 6억 7천만 달러 하나로 8,60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상환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3에로 캐피털은 이 블록파이로부터 암호화폐를 빌렸지만 이 마진콜 요청을 이행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디폴트가 선언됐습니다. 3에로 캐피털은 테라와 루나의 폭락 사태로 큰 손실을 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이들은 약 30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관리하고 있었지만 지난 2월에 루나에 2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3L 캐피털의 디폴트로 인한 위기가 이 암호화폐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온라인 증권거래 플랫폼 로빈후드 인수를 추진 중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 FTX는 로빈후드 인수를 위해서 내부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최종 인수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로빈후드는 수수료 없이 주식과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특히 지난해 게임스탑의 주가 폭등 사태와 또 도지코인 열풍의 이용자가 크게 늘었고 미 증시 상장에도 성공했습니다. 앞서 뱅크먼프리드 FTX CEO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통해 로빈후드의 지분 7.6%를 취득한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그는 로빈후드의 비즈니스 전망과 여러 협력 방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다만 인수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 해커 단체인 어나니머스가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어나니머스는 유튜브를 통해서 권 대표의 범죄 행위를 드러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해당 유튜브는 어나니머스의 소속임을 주장하는 여러 유튜브 채널 중 하나입니다. 어나니머스는 이 권도영이 사기를 친 흔적을 다수 발견했다면서 그가 최대한 빨리 사법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또한 권 대표가 암호화폐 세계에 진입한 이후의 모든 행적을 조사하겠다면서 이미 권 대표의 세탁 혐의를 목록을 재검토했고 권 대표가 파산하기 전에 루나와 UST로부터 매달 8천만 달러를 현금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이 해당 업체의 투자자 99.96%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를 출시를 희망한다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지난 2월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투자자 등 대중의 의견을 취합했는데요. 미국에서 ETF 상품 출시는 증권 당국이 아닌 발행자가 직접 상품 승인 적합성을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취합한 대중의 의견은 미 SEC가 결정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 심사를 위해서 사용될 전망입니다. 현재 증권거래위원회는 상품 적합성 이외에 현물거래소의 시세 조작 가능성과 어떤 법안을 토대로 승인할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두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심사 중입니다. 블록체인 이슈 앤 트렌드 추석 뉴스에서 이은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블록체인 업계 화제의 뉴스를 초성으로 알아보는 추석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내 소식들 모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성입니다. 비읍, 지읒, 기역입니다.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했다가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서울회생법원이 이것을 산정할 때는 투자 손실금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바로 변제금인데요. 서울회생법원은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 실패로 개인 회생을 신청한 경우 변제금을 정할 때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는 고려하지 않는 내용의 주식 또는 암호화폐 투자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 준칙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준칙에 따르면 채무자는 주식 또는 암호화폐 투자에서 발생하는 손실금은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에 고려해선 안 된다고 하는데요. 서울회생법원은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 실패를 겪은 채무자들의 개인 회생 절차 이행에 있어서 채무자에게 과도한 변제를 요구했던 기존 개인 회생 실무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하면서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 실패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2030 채무자들의 경제활동 복귀 시간이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의 말을 전했습니다. 다음 초성입니다. 니은, 시옷, 티읕, 리을입니다. NFT 전문 뉴스 채널이죠. 네스틀입니다. 네스틀이 NFT 뉴스가 블록체인 기반 게임 대세로 자리 잡고 있지만 국내 규제기관들은 플레이하며 돈을 버는 P2E 게임을 사행성 조장을 이유로 불법으로 보고 있다며
국내 블록체인 기반 P2E 게임은 과거의 정책에 발목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메이드의 P2E 게임인 미르4가 글로벌 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것을 시작으로 넷마블과 컴투스 그룹, 또 NC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가 핵심 IP에 블록체인을 기미한 신작을 준비하고 있지만 국내 규제 환경에 따라 게임사들은 블록체인을 제외한 버전만을 별도로 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조건적인 규제보다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게 게임 업계 입장이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초성입니다. 키읔, 리을, 이응, 비읍, 이응입니다. 클레이튼이 NFT 마켓 출시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켓의 이름은 클레이베이인데요. 올 초 게임과 메타버스를 위한 블록체인이 되겠다고 선언한 이후 클레이튼 게임즈를 출범한 클레이튼이 생태계 확장을 위한 또 하나의 서비스를 내놓는 것으로 특히 게임업계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확률형 아이템 신뢰도 문제를 블록체인 기술로 풀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달 중 게임 NFT 마켓인 클레이베이 베타 버전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초성 뉴스 이은주였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소폭 상승하면서 가격 회복에 나섰던 비트코인이 현재 뚜렷한 반등 없이 부진한 실적을 보이며 횡보하자 골드만삭스가 코인베이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도로 바꿨습니다. 이에 목표 주가도 35%까지 낮아지면서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10% 이상 급락했는데요. 더욱더 자세한 비트코인의 전망과 차트 분석은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에 함께해요. 안녕!